네. 그 웹툰 제작 관련해서 그 콘티 과정 이후로 이제 작화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까지 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작하시는 개인에 따라 다 각자마다 다른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다른 레이어 활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지금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파일인데,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은, 레이어가, 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그렇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줄인다고 줄이는 편인데도 어, 뭐 이런 경우로 보면 레이어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한 30개, 40개 정도의 레이어는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콘티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면 레이어 수가 상당량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어, 그 완성된 이후에 뭔가 컷을 간격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콘티 과정에서 최대한 컷 간격, 뭐 말풍선의 위치 이런 것들은 콘티 과정에서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완성 이후에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얘를 다시 뭐 PSD나 JPG 파일로 다 병합시켜서 다시 간격 조절해야 되고 뭐 그런데 만약에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원본 파일을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돌거든요. 그런 어떤 좀 혼선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콘티 과정에서 간격 확실히 해주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그 처음 과정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크게 보았을 때는 어, 효과 파트가 있고 클리핑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클리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효과를 주는 파트가 되고요. 크게 보면 음, 잠시만요. 캐릭터 폴더가 있고 제가 이거 지금 폴더명을 지금 그걸 안 했는데 크게 봤을 때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이 있겠죠. 이게 배경이네요.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폴더로 구성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캐릭터 폴더 위에 있는 건 다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배경 폴더 위에 있는 거는 다 효과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효과까지 다 정리되고 나면 전체 이미지를 레이어 병합을 해서 배경은 제외하고요. 캐릭터 쪽으로 레이어 병합을 해서 캐릭터만 따로 이제 레이어를 묶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 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가지고 뭔가 그 흐려지는 효과라든가 뭐 이동식 블로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필터링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조금 기본적인 과정들만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요 상황이 효과가 없는 그냥 상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거라고 하면은 펜 작업의 밑색, 명암, 배경은 그 전에 언급했듯이 스케치업 활용해서 붙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요거는 요거 뽀얗게 하는 효과인데 이거의 기능적인 건 다음에 기회 되면 언급하도록 하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 얘마저 다 끄면 폴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꺼져 있는 레이어가 이게 콘티 과정의 레이어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데생 스케치가 있겠죠. 스케치 작업이 있으려면 배경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배경을 오포시티를 낮춰놓고 데생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잠시만요. 명암까지 다 빼버렸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진행하고 그 위에 이제 펜을 따겠죠. 펜을 딸 때는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냐고 하면 펜 작업이 들어갈 때는 이제 배경은 필요가 없으니까 꺼놓고 콘티는 없애고 데생을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랗게 만들어 놓고 이 위에 이제 펜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맨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펜 작업은 펜 작업이 들어가는 상황을 한번 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각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좀 레이어를 좀 난잡하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일단은 그 벡터 레이어를 활용을 합니다. 펜 작업 이거는 벡터 레이어 활용을 아마 펜 작업하면서는 모든 작가님들이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벡터 레이어를 활용하고 벡터 레이어로 주로 그 벡터 레이어로 외곽선 작업을 합니다. 이거 지금 완전 폴더가 이거 지금 막 난리인데. 벡터 레이어를 가지고 외곽선 작업을 하고요. 레이어를 나눠주시면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터치 레이어를 따로 봅니다. 터치를 따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을 따로따로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밑색 작업할 때가 편해요. 그러니까 밑색 작업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잔터치 레이어는 꺼버리고 외곽선만 남아 있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레이어가 제가 이건 좀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밑색을 부어 넣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는
작업을 완전 막 해가지고 레이어가 엉망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색 넣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쪽도 같이 벡터 레이어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작업할 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미색 작업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를 조금 뭐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가가 된다고 하면 뭐 채색 전 과정까지 다 작가가 다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적어도 이제 밑색 같은 경우에는 어시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밑색 어시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작화를 좀 깔끔하게 잘 해주시면 미색 하실 때 굉장히 쉽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벡터 레이어를 활용해서 외곽선을 따고 그 다음에 이 밑색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터치 레이어를 켜고 뭐 추가적인 눈을 칠한다든가 이빨의 흰색 뭐 이런 부분들 칠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한번 볼게요. 배경 꺼놓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그런데 작은 이미지는 그냥 터치 외곽선 따로 하지 않고 하나로 끝내버립니다. 뭐 이거는 다른 뭐 작업의 편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편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건데 작은 이미지까지 일일이 외곽을 나누고 터치를 나누고 하기에 잔터치를 나누고 하기엔 그 작가 본인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작은 이미지는 그냥 바로바로 그려버립니다. 한 레이어로 펜터치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효율성을 따지느냐라고 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속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어시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끔 만들려고는 하지만 그거를 신경 쓰다가 작업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린다라고 해버리면 그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펜 작업 밑으로 펜 작업 아래쪽으로 그 채색 폴더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리인데. 지금 펜 작업 폴더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채색 폴더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요게 이거 빠지고 요게 이제 채색 폴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색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죠. 밑색을 얹고 나면 그러고 나면 배경을 이제 켭니다. 배경 레이어를 켜주고요. 오퍼시티를 100으로 돌려서 뭐 밑색이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닦아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색 작업이 끝나면 배경 위에 캐릭터까지 이제 온전히 좀 보여지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명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명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부색이랑 잘 맞는 명암 색깔로는 보라색 조가 좀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피부색과 어울리는 건 약간 보랏빛. 색감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채도 낮은 보라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색 쪽의 느낌의 보라색.
회색 쪽 느낌의 보라색 쪽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명암을 그냥 블랙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명암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명암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원래 지금 오퍼시티를 40으로 하고 레이어 설정은 곱하기로 놨습니다. 그리고 밑색 위에다가 이제 클리핑으로 올렸는데, 원래로 치면 블랙이겠죠. 그리고 얘를 클리핑을 꺼버리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으로 해놓고 얘를 오퍼시티를 낮춰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뭐 저도 그렇게까지 써먹지는 않는데 한 좀 밝게 명암을 밝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퍼시티 한 30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를 명암 조건을 조금 세게 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한 45까지 오퍼시티 조절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걸 통해서 뭐 예전에 뭐 사극 이런 걸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밤이 사극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밤일 때는 좀 명암을 어둡게 써주고 낮일 때는 좀 더 밝게 화사하게 써준다든가 이럴 때 조절을 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명암 쪽에서도 어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캐릭터마다 다른 명암 색깔을 지정하기보단 그냥 블랙으로 그냥 해버리면 그렇게 고민 없죠. 그런 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으로 활용해서 오퍼시티를 낮추고 클리핑하고 곱하기 레이어를 설정 놓고 들어가는데 보통은 한 40 정도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명암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명암까지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채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채도가 낮아지는데 그 부분은 일단 명암 과정에서 신경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 최대한 명암 작업에만 충실해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명암으로 들어가고요. 나중에 얘를 오퍼시티를 넣어서 맞춰줍니다. 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에서 해야 할 일은 끝났죠. 밑색과 명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배경에도 명암 작업을 해줘야지 되는데, 요거는 사실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캐릭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빠지면은 배경의 명암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자동차 아래쪽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암 작업을 안 해줄 수는 또 없죠. 그래서 최대한 굵직굵직한 선에서 명암 배경에도 명암 작업을 해줘야지 되는데 어 곱하기 레이어로 놓고 그냥 설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뭐 레이어 오퍼시티는 그냥 100으로 가고요. 그냥 곱하기로 하고 색깔은 회색으로 해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색깔은 회색. 회색 색깔로 해서 곱하기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한 이 정도 좀 회색이네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에어브러쉬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봅니다. 어찌됐건 배경 쪽에서도 명암 작업, 그림자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가 그림자가 지면에 떨어지는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여건들을 배경 작업에서 명암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명암까지 작업이 이제 캐릭터 배경 다 끝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위로 폴더로 병합을 시키고 위에다가 이제 효과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효과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은 캐릭터 쪽에서는 일단 채도를 살려줘야 되고요.
채도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어둡게 만들어주는 어떤 효과,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배경 쪽에서는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어떤 작업들, 레이어 어떤 속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그 캐릭터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 안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효과 작업까지 다 줬는데도 뭔가 뒤쪽이랑 붙는다. 그럴 때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주변부를 약간 뽀얗게 만드는 건데, 뭐 매컷마다 이걸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할 수,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배경 꺼버리고 캐릭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종이까지 꺼버리고 캐릭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얘를 병합시키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E를 눌러주면 병합이 되는데요. 얘를 가지고 요 이미지를 다른 레이어로 붙이고 이거를 다시 레이어를 다 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캐릭터 밑색 아래쪽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지금 얘는 복사된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컨트롤 Z 단축키 컨트롤 U를 누르시면은 색조 이게 나오는데 얘를 화이트로 바꾸면 돼요. 화이트로 바꿔서 밑색 아래쪽으로 옮겨주시고 밑색 아래쪽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밑색 아래쪽으로 옮겨놓은 애를 필터에 가우시안 흐리기로 한 25 정도 해주시면 번집니다. 이게 번지면서 주변으로 약간 뽀얗게 느껴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캐릭터가 조금 또렷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주로 밝은 그 낮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어두운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작업 방식은 똑같고 그 추가적으로 분위기 내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후보정에서 느낌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일단 여기서 녹화를 끊고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